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오늘 주제는 바로 2021년 실적주 및 유망업종 편입니다. 자, 염수환 부장님이 이제 세 번째 준비한 시간 2021년 새롭게 보는 유망업종으로 메타버스랑 OEM 요건 또 뭐 어떤 건가요? 예, 일단 메타버스 요새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게 뭐지 그랬어요. 예전에 한두 달 전에는 별로 좀 크게 관심도 안 가졌고, 근데 요새 얘기가 계속 나오고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여기에 진짜 완전 미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10대들이 열광하는데 돈이 있거든요. 사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재밌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냐면 메타가 가상을 뜻하고 네.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유니버스가 세계잖아요. 네. 가상세계. 가상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게임 속에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네. 뭐 온라인이든 뭐 여러 가지 게임들 할 텐데, 그럼 우리가 그 캐릭터를 조정해서 뭐 총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도 하나의 게임인데 뭐냐면 내가 나의 캐릭터를 일단 만들어요. 나랑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가 그 게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오프라인 체험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많이 못 만나죠. 술도 그렇죠. 못 마시죠. 그렇죠. 공연도 못 보죠. 예, 스포츠 관람도 못 해요. 근데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세계로 보내면 이 아바타가 그걸 해요.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영화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게임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면, 그리고 가상으로 그 나의 아바타가 팝콘도 먹어요. 친구랑 옆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블랙핑크가 여기서 팬사인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제페토라는 네이버가 만든 네. 이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런 가상 앱이 있는데 거기서 블랙핑크하고 닌텐도의 그 동물의 숲 아시죠? 거기서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몰랐는데 벌써 그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네요. 네. 그리고 로블록스란 게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대들이, 미국 10대들은 다 한대요, 거의 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뛰어놀고 그랬잖아요, 다들. 그쵸. 근데 그 10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바타끼리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10대만 하는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성인들이 하는 게임인데 그 안에도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BTS도 뭐 거기서 공연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BTS 캐릭터가 똑같이 나오고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거기 내 아바타가 거기 있으면 거기서 아바타가 그 BTS의 안무를 똑같이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거. 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가상으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안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가상 세계 안에서 또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실제 돈을 번대요. 가상화폐로 또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온라인 안에 이미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시장은 커질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5G 통신망이 필요해요. 끊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끊김없이 돼야 되니까. 이게 또 안에 접속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G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OLED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대요. LCD는 단점이 뭐냐면은 응답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잔상이 많이 생겨요. 혹시 LCD 모니터로 야구 같은 거 보셨어요? TV나 축구나? 이게 TV가 없었어요. 근데 빨리 움직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러면 이게 잔상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순간순간. 근데 OLED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위주로 아마 쓸 것 같고, 그리고 가상세계니까 VR 그 글래스 있죠. 요게 발달해요. 요걸 쓰고 이제 들어가면 진짜 같은 거예요. 그것도 발달해. 그럼 우리 한국이 또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컨텐츠.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를 처음으로 메타버스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앱에다가 그쵸. 야, 오늘 드라마 우리 여기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접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YG엔터나 JYP가 뭐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공연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트래비스란 그 미국의 여행 자회사 같은데
그 어떤 공연을 하나 했나 봐요. 뭐 가수의 공연을 했는데 수익금이 오프라인 공연을 했을 때보다 10배가 나왔대요. 이 가상세계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정도로 돈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막 열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혜주는 뭐 간단해요. 뭐 수혜주. 뭐 여기 제가 보고서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네. 뭐 여기 나온 수혜주는 뭐 네이버나 YG엔터나 네.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 좀 적혀 있는데, 네. 아까 R&2 테크놀로지 있죠. 그 실적 처음 보여드린 거. 네. 5G 이런 기업들인데 다 관련돼 있어요. 5G, 한글과 컴퓨터는 클라우드. 네. 네이버는 이제 제페토라고 이미 실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YG엔터는 아까 그 엔터사 콘텐츠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이제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네. 되게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보였는데 올해 진짜 새롭게 부상하니까 한번. 이건 우리 상상이 곧 현실로 되고 있는 네,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진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요새 좀 나오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기 네,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나와요. 점차. 예. 자, 두 번째 OEM 뭔가? OEM은 이제 한마디로 주문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업체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업체들이 의류 OEM, 네. 화장품 OEM, 신발 OEM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쵸. 공장이 셧다운되고, 네. 그리고 전방 산업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의류 소비가 줄고, 화장품도 당연히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그렇죠.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도 쓰니까.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밖에 잘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근데 OEM 중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게 작년에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사실 OEM이에요. 대신 주문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생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제약회사니까 CMO라고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OEM일 수도 있는 거죠. 네. OEM, ODM. 근데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진짜 코로나19에서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렇게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할 했을 때 뭔가 우리가 뭐 입고 나가거나 신고 나갈 수 있는, 아니면 뭐 바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한번 회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주가가 되게 싸요. 진짜 많이 못 갔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종목 몇 개만, 기업 몇 개만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그 영업무역 같은 회사. 영업무역. 영업무역 그 한세시럽 아시죠? 네네.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그 의류 OEM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영업무역은 룰루레몬 아시죠? 아, 알죠, 요가복, 알죠. 예, 요가복 대신 만들어주고, 아니면 뭐 그 유명한 노스페이스, 네.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능성 의류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의 경쟁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주가도 요새 좀 분위기 조금씩 살아나는데 살아나고 있네요. 과거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아직도. 네, 그리고 한세실업은 네. 그 갭 같은 회사들 있죠. 네. 캐주얼 의류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네, 진짜 월봉 보시면 너무 심할 정도로 빠졌어요.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보자 이거죠.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의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대만의 경쟁사들이 이미 주가나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화장품 OEM, 화장품. ODM. 그 대표적인 게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시죠? 예,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진짜 많이 빠졌죠. 주가 되게 안 가고. 근데 화장품 중국의 수요가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OEM 세계 1위예요. 아. 코스맥스가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 네. 그다음 한국콜마도 진짜 못 갔죠, 주가. 이 기업도 역시 경쟁사인데, 이 기업은 근데 되게 좀 독특한 게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CJ 헬스케어라고 예전에 제약사를 알죠. 인수했어요. 그 이름이 바뀐 게 HK 이노엔입니다. 근데 그 회사 실적을 딱 열어봤는데 이번 4분기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제약회사가. 본업은 화장품인데 네. 제약자 회사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정말 점프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 진출했는데 중국의 무석법인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실적이 자꾸 쇼크가 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법인이 막 자꾸 적자가 계속 난 거예요.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중국의 무석법인이 올해 드디어 흑자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코로나보다도 더 빠졌네요. 네, 더 빠졌어요, 그때는. 야. 진짜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실적이 또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무석법인이
올해는 정말 좋아진다고 합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나온 건데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지금 자리들 되게 좀 바닥에 있잖아요. OEM 회사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승엔터. 화승엔터가 뭐 하는 거 있으면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줘요. 아디다스 벤더입니다. 이 기업이 화승 인던가요? 엔터프라이즈. 예, 엔터프라이즈. 그 아디다스 신발을 얘가 거의 다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이 기업도 사실은 그 코로나 전에 정말 잘 나갔어요. 잘 여기가 그래서 다들 2만 원 갑니다 막 이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신발 못 만드니까. 그래서 뭐 아디다스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아디다스 생산도 재개되고 이제 우리 운동화 신고 나갈 수 있거든요. 점점 더. 그렇게 보면 올해 하반기에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한번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EM사들은 한 요 정도 좀 보시면은 올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 그 염불리님께서 새롭게 본 유망업종으로 메타버스랑 OEM. 네, OEM. OEM에서는 뭐 의류라든가 네. 화장품 뭐 이런 쪽을 한번 보자는 거고. 네. 지금 벌써 이제 촬영하는 가운데 거의 장 마감 한 20분 정도 와, 됐는데. 진짜 왜 이래요? 야, 지금 3.3%. 100포인트가 넘게 상승했네요. 네. 아니 어제 빠진 거 다 올라버렸네요. 더 올라버렸네요. 더 올랐네요. 네, 대단합니다. 야, 계좌 플러스 많이 됐겠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이제 시청자 질문들을 네, 제가 받은 게 네, 굉장히 많지만 네. 딱 두 가지만 네.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염불리님은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 거냐. 아, 저는 그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저 질문 많이 받았는데 네. 저도 하고는 싶은데 네. 사실 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쵸. 제가 여기 나와서도 뭐 종목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네. 뭐 3%도 그렇고 네. 또 다른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약간 선행 매매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도치 않게. 네, 제가 먼저 사놓고 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뭐 하승엔터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미리 사놓고 여기서 얘기하면 주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또 제가 팔고 나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해요. 제 계좌를. 예, 그래서 아예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만 못하면 좀 뭐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가족도 못해요. 저 때문에. 아 진짜 못하게. 잠깐만.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그 부장님이 이제 있는 회사가 증권회사인 거잖아요. 예. 증권회사에 있는 임직원을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아니요. 아, 너무 지금 핫하니까. 저 같은 케이스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핫해서. 그 저번에 이현우 연구원님 오셨잖아요. 애널리스트는 못해요.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주식을 미리 사놓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가 급등하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구속이 됐어요 이미.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든가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그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그 가족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 직원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뭐 이런 그 저 같은 뭐 케이스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데 저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같은 케이스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장님은 또 방송에 나가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니까. 예.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하고는 싶은데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오히려 알기로는 ETF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ETF는 가능합니다. ETF는 하세요? 근데 ETF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아니 문제 되는 거 아예 안 하시는. 네, 아예 그냥. 주식 투자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못하죠. 하고 싶어요 저도. 아니 제발 저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 현실은 아이고, 이김 작가라든가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리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보는 거잖아요. 네. 저도 모르니까 여쭤보는 네. 거고. 근데 주식으로 어째 상승장에서 수익을 봤는데 부장님 굉장히 많이 아이고, 알고 계시는데 진짜. 많이 알려주시는데 본인은 수익을 못 보고. 네, 못 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아이러니인데 근데 대신에 좀 떳떳하긴 해요. 아, 그렇죠. 대신에 제가 이제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오해선 자유로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는 어쨌든 주식과 관련된 건 일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행매매가 사실 요즘에 뭐 이슈가 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명 유튜버라고 칠게요. 네. 그 유튜버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 작은 기업 있죠. 아까 한독그린텍 같은 건 작아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미리 주식을 좀 많이 사놔요. 네. 한 몇억 원어치를. 네. 자기 혼자 그냥 사는 거죠. 네. 사놓고 만약 그 유튜버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방송에다가 얘기를 해요. 네. 한도크린텍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쯤에서 얘기하는 거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잘 맞추는 사람이고 유명해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사시겠어요? 웬만하면 사겠죠. 살려고 하겠죠. 그럼 다음날 튄단 말이에요. 주가가 바로. 거기다 작은 기업일수록 더 심해요. 그죠. 큰 기업은 그런 영향 안 받잖아요. 많이. 근데 한도크린텍은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바로 다음날 아마 급등할걸요. 그러면은 급등한 날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바로. 그러면 1억만 샀어도 10%면 1,000만 원을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본인은 이미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진짜 법적으로 그 규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문제의 소지가 다변하잖아요. 그쵸. 내가 먼저 사서 추천하고 나는 팔고 나와요. 다른 사람은 사고 있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 저는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범죄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올랐는데 본인이 안 팔았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팔고 뭐 계속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자기가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샀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거 아니면은 차라리 이러면 다행이죠. 얘기를 자기가 사기 전에 오히려 그 시청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고 하고 자기가 최고로 비싼 가격에 샀다. 그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제일 문제가 선행매매는 먼저 산 거예요.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선행매매를 자기가 했는데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어쨌든 시기상 자기가 먼저 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은 매매를 뭐 못한다 이거보다도 어떤 종목을 자기가 샀으면 언급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오픈을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픈을 할 거면 먼저 이 보는 분들한테 먼저 종목을 얘기하고 자기가 맨 나중에 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을 찍으면서 저도 의도치 않게 예,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카카오나 그런 건 괜찮거든요. 워낙 대형기업 그걸 뭐 일개 제 개인 따위가 뭐 삼성전자 뭐 얼마나 그렇게 삼성전자 제가 뭐 맨날 이거 사야 된다 해도 그죠. 그건 없죠. 근데 진짜 시총 1,000억, 2,000억 대는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곧 3월이잖아요. 3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감사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시즌일 텐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그러니까 3월에 진짜 증시를 떠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진짜 회생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본인이 의도치 않게 물려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남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기업이 그냥 믿고 투자하신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은 정말 몇 년째 적자를 보던 기업이고 정말 그리고 또 대주주가 횡령 배임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대주주가 좀 사고 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일수록 3월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예전에도 발생을 했거나 적자가 몇 년간 이어진 기업들은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4월에 다시 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3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다 보면 그 기업들 다시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한 번은 열어보세요. 열어봤는데 앞만 봐도 이거 3년 4년 적자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업은 일단은 뭐 회사에 전화를 하셔도 좋고 일단 리스크 관리를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더 모른다. 아니 이 회사 이번에 무조건 흑자 난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걸 모르신다면 몇 년째 적자 나는 기업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채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뭐 200% 이상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일수록 돈을 또 못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갚는데 적자 나는 기업이 부채 비율이 200% 넘어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 계좌에 있다면 그냥 좀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리하시고 진짜 요새 증시 좀 많이 빠져서 좋은 기업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교체해도 돼요. 이럴 때 교체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 못해요. 비싸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급 나갈 때는 교체하기가 되게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포트를 정말 지금부터 내가 1, 2년 가져가도 정말 이상 없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서 갈아타시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불리님과는 이제 2월에 인사드렸으니 3월에 인사드리고 또 3월에는 새로운 코너에서 또 인사가 가능하시다고
라이브 한번 하시죠. 네. 저도 뭐 제가 뭐 라이브 또 하시면 되죠. 뭐. 바로 뭐 증문즉답으로 한번.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사실 염승환 부장님께서 이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런 책을 쓰실 정도로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이 다 답변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염승환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모든 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어떤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시가총액을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것, 이동평균선은 뭔지, 음봉, 양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들으면 계속 모르는 채로 그냥 지속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안에는 사실 지금 현재의 시장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요 책을 제가 좀 중간중간 저도 보면서 염승환 부장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학을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뭘 하든 간에. 기본서. 네, 기본서입니다. 뭐 여러분이 음식 하실 때도 당연히 뭔가는 알고 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주식 투자할 때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진도를. 그래서 그런 책이니까 기초 개념서로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좀 가까이에서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승환 부장님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개념서. 기본서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장님이 없을 때도 휴가 가셔서 장이 폭락할 때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왼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김작가TV에서 연불리와 함께 쉽고 재밌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이म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개설 마지막 단계 이벤트 코드란에 염차장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TV에서 염차장과 함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연불리와 함께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